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 투자하는 남자 부가남입니다. 네, 오늘은 천안에 있는 구분 상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100676-2번 물건 되겠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2-7번지 문타워 102호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27.86평, 1층 치고는 좀 전용 면적이 큰 편이긴 합니다. 감정가는 19억 400이고요. 매각기일은 5월 30일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감정가는 평당 6,800만원 정도 지금 감정이 되었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1억 3천, 마곡은 1억 1천이었는데 확실히 판교 마곡보다는 전용 면적 평당가는 싸긴 하네요. 물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문치과 문타워라는 이 코너 쪽에 있는 오픈 빌딩의 1층 되겠습니다. 1층에 요 KT 자리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도를 보면 이게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에 코너 쪽에 있는 빌딩의 대로변 1등 자리네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구분 상가가 있는데 여기 1등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기호 1번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실이고요. 기호 3번은 현재 그 약국으로 지금 운영 중이고 요것들도 다 경매로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 맞은편에 신세계백화점도 보이네요. 입지는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로드뷰를 한번 살펴봤더니 2010년도에도 핸드폰 매장, 2013년도에도 핸드폰 매장, 2018년 6월에도 이제 LG U 플러스 핸드폰 매장, 2021년 9월부터 KT 매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KT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 10년 넘게 핸드폰 매장으로 이용되는 코너 1등 입지 되겠습니다. 천안 구도심의 상권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이게 지적편집도라는 지도예요. 그걸 딱 보시면은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데가 상업지거든요. 그러면 천안역 1호선 천안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가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안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상업지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핵심 구도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인 천안 버스터미널 구도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지금 천안 버스 터미널이 리빌딩을 했어요. 그래서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마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까지 집객력이 아주 우수한 업종들이 이 천안 버스 터미널로 지금 입점을 했습니다. 약간 서울의 고속버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도 이제 고터가 리빌딩 되면서 뭐 신세계 백화점도 들어오고 지하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올리브영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서점도 들어오고요. 그렇게 집객시설이 우수한 걸로 리빌딩이 됐는데, 여기도 비슷한 그런 구조와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집객력이 우수한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세대도 있어서 주변 세대만 해도 월주 한 7, 8천 세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또 가보니까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차량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버스 노선이 많아서 버스도 많이 왔었고, 택시도 줄지어서 기다리는 걸 보니, 여기 택시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구나, 즉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치한 물건지가 되겠으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터미널 사거리 코너의 1등 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1등 자리는 여기랑 여기 횡단보도 보이시죠?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횡단보도, 이쪽으로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걸어서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즉 횡단보도, 두 개의 횡단보도를 기축으로 딱 해서 이쪽이 1등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지 바로 옆 보행로의 모습입니다. 노상 점포가 보이는데요, 이 길로 유동인구가 아주 많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문타워입니다. 1층에는 KT 매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층부에는 외과, 한의원, 흉부외과, 치과 등이 있고 헌혈의 집도 있습니다. 참고로 헌혈의 집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입지합니다. 물건지 주변 사거리 모습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건지 앞 보행로의 모습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촬영했고요. 1층의 경우 커피빈, 에그드랍 등 프랜차이즈 업종, 호두과자 판매 업종, 안경 매장, 그 다음에 약국, SKT 핸드폰 매장,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뭐 신발 매장, 그다음 안경 매장도 보이고요. 네, 신발 매장, 그다음에 의류 매장, 화장품 매장 등 다양한 판매 업종 위주로 임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 심합니다. 이제 구도심에 있다가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면 구도심에 살던 분들이 신도시로 이사를 많이 가게 돼요. 그러면 구도심은 어떻게 되냐면은 비게 되는 거죠. 사람이 비게 되니까 상권은 몰락하는 그런 좀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이 있었다가 신도시 불당지구가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시겠죠. 그러면은 구도심의 상권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약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조금 달랐어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다 보니까 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공급이 늘어나는데 그 공급을 채워줄 만한 다른 인구 유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도시민 상권도 크게 약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이 동일 생활권인데요, 여기가 천안이고 바로 요 옆이 아산인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등 삼성이라는 대기업 공장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현대차의 아산 공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 산업단지에 보면은 롯데푸드 등이 대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즉 양질의 일자리가 천안 아산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즉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많다. 그럼으로써 인구가 보시면은 천안시가 쭉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산시는 더 심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천안 아산 합치면은 거의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인구 100만 명의 큰 도시예요.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성남 같은 경우 100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용인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울산이 1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거의 광역시급이에요, 사실. 그 정도로 천안 아산이 굉장히 큰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구가 증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지방 아닙니다. 즉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입지는 천안 구도심 핵심 사거리 코너 입지다. 좋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이라고 그냥 다 패스하기에는 천안은 좀 다른 클래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물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지 분석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권리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2004년 10월 8일날 소유권 보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때 처음으로 신축을 했고, 그때 그 권리자가 문은수 박철님이 되겠습니다. 지분은 문은수님이 75%, 박철님이 25%, 두 분이서 공동 명의로 이 건물을 신축하셨어요. 그리고 21년 8월달에 근저당이 잡힙니다. KT에서, 임차인 KT죠. 4억 원 잡힙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 되겠으면 그 이유는 전부 소멸입니다. 깨끗하죠, 뭐.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문경 님이 지금 점포 102호를 점유를 했다고 나와 있고, 사업자 등록은 2004년 11월 1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1년 8월 11일이니까 17년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셨네요. 대항력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요 상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보증금은 1억이고 월세는 800만 원 신고가 되어 있고요. 대항력 있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먼저 을구를 보면은 2004년 10월 12일 날 전세건이 10억 원이 유문경 님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2주 있다가 해지가 돼요. 이 전세건 말소됐어요. 해지된 겁니다. 해지됐고요. 15번에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21년 8월 6일 날 4억 원이 주식회사 KT가 설정을 합니다. 지금 보증금을 이제 근저당 형태로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21년 6월 로드뷰에 보면은 LG U 플러스가 들어 있었고, 8월 달에 두 달 후죠. KT가 근저당 4억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9월 달 로드뷰를 보면 KT가 짠 기업을 했어요. 지금 풍선들 보이죠? 이게 이제 기업했다고 나온 것 같은데, 즉 요 사이에 이제 U 플러스가 나가고 KT가 들어온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그러면서 그 보증금 4억을 KT에서는 근저당으로 설정을 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자, 이런 의미로 진행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임차인 유문경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제 판단입니다. 요거는 해당 임차인 현황 보증금 1억에 800만 원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뭐 LG U 플러스 KT로 임차인이 계속 변경이 되어 있었고요. 즉 이 유문경님의 사업자 등록이 그냥 말소가 되지 않고 그냥 쭉 살아 있었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냥 말소만 안 됐을 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자가 반드시 그 해당 물건지 지금 102호가 되겠죠. 102호를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점유가 지금 깨져 있잖아요. 지금 U 플러스가 들어왔고 KT가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유가 깨져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이 임차인 유문경님에 대한 대항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권리 분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등기부등본 문제 없고요.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시세 분석입니다. 주변에 여기에 해당 물건지고 주변에 보면은 1층 15.63평 만두가게가 있는데 이게 2억이 550이에요. 평당 35만 원에 지금 맞춰져 있고 매매로도 나와 있습니다. 12억 2천. 수익률은 6.5%에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1층 12.64평인데 5천에 350, 평당 27만 7천 원입니다. 지금 예전 초밥집이었는데 지금은 공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매매로 나와 있어요. 7억 5천. 수익률 6%.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옆에 에그드롭이 18.85평인데 6천에 400, 평당 21만원. 그 다음에 옆에 공실인데 18.66평이 1억에 800, 평당 42만 9천원. 공실 요 정도로 지금 남아있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이 27.86평이라서 임대 사례들보다는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용면적당 평당 임대료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또 동시에 이 물건은 이렇게 코너 입지의 1등 자리다.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당 입지의 적정 임대료는 보수적으로 평당 한 30만원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거래 사례나 지금 임대에 나온 그 사례가 데이터가 좀 적은 동네예요. 적은 동네다 보니까 이게 해당 입지에 대한 적정 임대료가 얼마일지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적으니까요. 그래서 임장을 가셔가지고 부동산을 들려서 이제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 많은 곳을 임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유동인구가 있고 하면은 저는 딱 봤을 때 이거는 평당 30만원은 최소한 된다 판단을 하고요. 보증금은 1억, 월세는 한 8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업종은 판매 업종이 굉장히 적당한 업종이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핸드폰 매장이 괜찮고, 또는 핸드폰 매장에 나가더라도 안경 매장 같은 걸로 맞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적정임대로, 제가 판단한 적정임대로 1억에 85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 4%라면 26억 5천만원짜리 구분 상가가 되겠습니다. 4.5%라면 23억 7천, 5%라면 21억 4천, 5.5%라면 19억 5천, 6%는 18억, 6.5%면 16억 7천이 되겠죠. 네, 감정가가 지금 19억 4백이에요. 그러면 감정가는 수익률을 받쳤을 때 보면 한 5.6%? 5.6% 정도, 5.7%그 정도에 지금 맞춰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에 입찰할지는 이제 본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A급 물건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진다면 현재 기준금리는 3.5%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데 이 기준금리가 뭐 1.5%이 정도로만 떨어진다면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률 4%에는 충분히 팔 수 있는 물건 되겠습니다. 수익률 8%라면 26억 5천 매각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얼마에 사면 될까요? 그럼 각자 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지방이긴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방이기에 수도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물건이 되겠습니다. A급 물건 맞고, 이렇게 사실 금액대가 뭐 20억짜리 정도 되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금액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금액대가 20억짜리 물건이든 2억 3억짜리 물건이든 분석하는 툴과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하고 시세 분석하고 난 다음에 수익률 분석하는 그 메커니즘은 모두 똑같고, 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이 구분 상가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매매 수익률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움직입니다.
그거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